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운드 수석가입니다. 김동욱입니다. 네. 사실 오늘 이제 새해 첫 원데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데 또 저를 왜 불러주셨을까 오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업의 경험이 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생각 좀 하면서 왔고요. 일단 먼저 우리 주지호 박경자 사장님은 제가 사업 시작할 때부터 정말 한국암의 또 역사시고 또 한국암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고 탑리더와 함께 한다는 거 사실 되게 우리 복 받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멀리 있으니까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리더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후배 사업자들 성장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그룹에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탐리듬과 함께 한다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 가지고 사업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제 경험이 좀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대우자동차에서 근무했습니다. 혹시 대우를 아시는가요? 네, 대우를 아시는 분들은 오늘까지만 아는 척 하십시오. 너무 연식이 들어 보이니까. 그죠? 대우가 있었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대우 제가 해서 했던 일을 제가 대학원 마치고 기계적으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 입사해가지고 자동차를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설계했던 자동차가 이제 있는데 들어보시면 다 아는 차예요. 라노스. 표정이 조금 안 좋아지시네. 누비라. 더 안 좋아지시고 레간자. 예, 완전 안 좋아지시네요. 예. 소리 없이 강하다 레간자라는 광고가 있었어요 옛날에요. 그래서 저는 광고가 문제가 있다 봐요. 그렇게 광고했기 때문에 회사가 소리 없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광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자동차 설계하면서 직장 생활 일단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자들 차를 좋아하니까 뭐 차를 만들고 개발하고 벤치마킹하고 그러면서 정말 재밌게 직장을 했는데 돌아보면 제가 너무나 다행스러운 게 현실 점검이라는 부분이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가 이제 되어진 게 아니고 우리 앞에 계신 팀장님, 그리고 부장님 모습을 봤잖아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대우가 워크아웃 당하고 회사가 또 망했지 않습니까? 사실 대우가 잘 나갈 때는 재계 2위까지 갔었거든요. 정말 잘 나갔던 기업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워크아웃 당한 모습을 제가 보고 제가 모델로 삼았던 분들의 어떤 미래를 제가 봤잖아요. 그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나도 언젠가는 10년, 20년 직장생활 한 후에는 결국은 내가 저런 모습으로 그게 이제 저 연구소에 있을 때 다 석박사들이 많았거든요. 대부분 석박사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회사 얼어지고 나이가 드니까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이 그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뭐 우리 요즘 시기에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떤 기회라는 건요, 사실은 위기 속에서 다가온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사실 근데 그 당시 굉장히 위기였기 때문에 저는 기회를 잡았는데 많은 분들은 그냥 이 시기가 지나가겠지. 우리 젊으니까 뭐 회사 옷값 당해도 막 이게 혹시 회사 다른 나라 회사 넘어가면 다른 뭐 고용성이 해주겠지. 나는 뭐 회사에서 잘리면 다른 회사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 위기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 분명한 거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위기는 또 온다는 거거든요. 사실 요즘 시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시기만 지나가면 내년부터 후년부터 좋아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계속 위기는 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기회를 삼아서 내가 잘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위기가 정말로 기회가 돼서 내가 인생이 바뀐 역전할 수 있는 어떤 찬스가 되더라는 거죠. 저는 그걸 그때 IMF 겪으면서 많이 경험했거든요. 요즘은 사실 뭐 내년, 후년 더 어렵다 합니다. 근데 준비된 사람들한테는요, 그 어려움이 나한테 또 더 성장의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른 시기를 조금 더 보는 관점을 바꾸어서 내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IMF 때 사업하면서 그 시기가 정말 비슷한 시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엔잡하고요. 추가 수입 원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급여 수입이 아니라 인생 같은 수입을 많이 원해요.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시기에는 내가 많이 행동 양만 늘면 얼마든지 내가 더 원하는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대우 다니면서 제가 이제 대학원 선배로 전달받고 제가 처음 전달받았을 때 제가 대답이 뭐였냐면 선배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여기 우리 그런 거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안 해요. 딱 그랬어요. 근데 순간 그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래. 뭐가 그런 게 아니 그런 거지. 계속 그런 거 아니라고 해서 계속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우리 제가 인천 부평 연구소가 있었는데 서울에 잠실까지 제가 이제 강의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평일날은 못 가고 너무 늦어서 토요일 날 가서 듣고 난 다음에 그 강의 듣고 갔는데 뭐 3시부터인가 뭐 강의 시작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4시 넘어 도착해서 가보니까요. 다른 거 다 모르겠고, 그 동그라미 4개가 그려져 있어요. 스폰서, 나, A, B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20만 원 포인트를 쓰면 6천 원 받고 그냥 해요. 지금처럼. 근데 지금이야 사실 제품이 워낙 많으니까 뭐 20만 포인트 쓰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할 때 제품이 한 5, 60까지밖에 없었는데 다 비누 치약 뭐 같은 샴푸 같은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걸 딱 본 순간 저 비누 치약을 한 달에 20만 어떻게 쓰냐 저거? 그러면 뭐 머리 감을 때마다 샴푸 한 통 다 쓰고 양치질 할 때마다 치약 하나 다 싸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하면 제가 부정적으로 듣지 않고 이제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나오면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저와 같이 들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제 스폰서가 초대한 분인데 보니까 그러니까 사촌 가족인가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집 같이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은 아버님이 그 주유소를 경영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에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가면 저한테 그런 거야. 아, 괜찮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혹시 무엇이냐 그랬더니 주유소를 어떤 맡아 하고 있다. 그러면 한 달에 6천 원 벌어야 될 만큼 굉장히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너 당신 아는 사람 맞냐? 사람들 싹 끌어들일 수 있냐 하니까 저는 아는 사람 없대. 그럼 이게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제가 막 고춧가루 막 뿌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또 그분은 아메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어떤 홈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한번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왔더니 보자마자 저보고 한 말이에요. 나보고 하지 말라 그래놓고 자기는 시작해가지고 그럼 잘 모르니까 왜 이렇게 새끼는 많이 쳤어?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제가 한 방에 보내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스폰서가 한 얘기인데 뭐 네가 사업을 잘할 줄 알았다 얘기하더라고요. 한 방에 보냈으니까. 한 방에 잘 들어오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강의 후에 제가 6개월 동안 또 도망다녔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사업 하지 않겠다는 의지보다 이 사업을 시키겠다는 스폰서라는 사람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같은 연구소에서 매일 보잖아, 매일. 우리가 이제 시스템에 그런 이야기 하거든. 48시간 원칙에가 뭐 48시간 이내에 또 그분을 만나서 팔로우업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분은 4.8시간 원칙을 지키는 거야. 4.8. 연구소 계속 보니까 막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먹어야 돼, 그분하고. 그래서 그분이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이제 어쨌든 것도 강의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파트너 중에서 저 같은 사람 나오면 좋겠죠. 아, 욕심 과하시네요. 더 크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어쨌든요. 근데 그렇게 저 같은 사람 나오는 방법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얼마나 끈기 있게 우리 얘기해야 되냐면, 여러분 왜 오래 사는 동물 중에 뭐 십장생들 보면 거북이, 학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끈기와 은근의 끈기와 노력의 대명사인 동물이 있어요. 예, 혹시 아시죠? 예, 토끼입니다, 토끼. 예. 왜가 아니고 거북이가 아니고 토끼입니다. 예. 어, 옛날에 토끼가요, 약국에 갔어요.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아재 얘기를 하려 하잖아요. 우리 딸 옆에 보고 있다가, 제발, 아빠! 어디 가서 그런 아재 얘기 좀 하지 마! 그래, 저보고 그래요. 아니야, 먹혀! 막 그러는데, 뭐가 먹히냐 하지 말라는데, 한 먹히나, 먹히나? 토끼가 약국에 갔습니다. 가서, 약사 아저씨, 당근 있어요? 토끼 당근, 그러니까, 야, 약국 뭔 당근 없어? 그랬어요. 토끼 돌아갔는데, 다음날 또 와가지고, 약사 아저씨 당근 있어요? 물어본 거예요. 야, 당근 없다니까. 약국에 무슨 당근 있어? 하고 돌아갔어요. 다음에 또 약사 아저씨 당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약사 아저씨 화가 난 거죠. 야, 한 번만 더 와서 너가 당근을 사주면 가위로 귀를 확 잘라버리겠다 그랬어요. 토끼가 당황했죠. 엄청 실망하고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토끼 또 왔어요. 약사 아저씨 혹시 약국에 가위 있어요? 가위 없어야 돼. 그럼 당근이 있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끈기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셔야 돼. 제 스폰서 저한테 한 거면 계속 얘기한 거예요. 왜 계속 해야 되냐면 제가 좀 느낀 건데요. 사람은요, 상황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요. 옛날 알려뒀다 하다가 계속 얘기하면 그 사람 상황이 바뀐다니까. 요즘 그룹에 보면요. 옛날에 접했던 분들, 좀 했던 분들이 다 다시, 여기 뭐 재수생, 사무실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상황이 바뀌었거든. 젊을 때는 사실 내가 뭘 해도 나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 들어보고 생활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암에 접했던 생각나는 거죠. 옛날에 내가 잘은 못하더라도 꾸준히만 해왔으면 지금 뭐가 됐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상황이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 생각하고 계속 좀 알려나가시면 그러면 그죠?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폰서 잘했던 제가 그때 그 6개월도 그전에 했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보게 되면서 미팅에 한 번 더 나오고 두 번 나오면서 제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막연 들으면 그렇잖아요. 저거 말처럼 줘도 되겠어? 저 이론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들으면요. 야, 저렇게 되면 좋긴 하겠다.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좀 더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야, 저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바뀐 거죠. 나한테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막상 내가 이걸 하려겠다 마음을 딱 먹으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그 암에 잘 설 수 있는 어떤 자질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일단 이 사업을 잘 하려면요, 말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말? 그죠? 그래서 말도, 이 말이 사실 진짜 스피치가 무섭지 않아요? 오늘 끝나고 나면 똥가게 모여가 또 뭔가 스피치를 할 거야, 분명히. 이 스피치 얼마나 무섭냐면, 이수보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암의 사업을 부업으로 하는 할머니와 떡상수 할머니와 호랑이 이야기. 그죠? 이수보화에 나오죠. 예.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아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떡상수, 암의 사업을 부업으로 진행한 떡상수 할머니가 산을 넘어가서 떡을 팔고 손주들이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다 보면 호랑이를 만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떡 하나 주면 안장먹지 해가 떡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3만 넘으면 이제 손주들이 있는 곳인데 마지막 떡이 이제 단어가 없는 거죠. 근데 또 호랑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떡 하나 주면 안장먹기엔 떡이 없는 거죠. 잡아먹기 생겼어. 그래서 호랑이한테 불러가지고 떡장수 할머니가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뭘 해도 얘가 도망가 버렸다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리 와봐. 비에다 대고 네가 내 잡아먹으면 네가 내 대신 가서 스피치 해야 돼. 호랑이도 도망가 버린 거야. 그만큼 스피치가 무서운 거야. 저는 스피치가 너무 무서웠어요. 특히 랩 탈 때는요. 특히 처음 오신 분들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하세요. 맨 끝에 얘기하잖아. 그 앞에 내가 할 얘기 앞에서 한번 다 해버려요. 그럼 진짜 목 조르고 싶어 가서 이제 어떤 경우는 내 앞에서 바로 앞에서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진짜 너무 막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우리가 미팅 오면은 우리가 자 꿈을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불편했어요. 왜 다 큰 사람한테 꿈을 물어보는 거야? 꿈은 애들 초등학생이나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어른한테 꿈 물어보는 건요. 너 인생 왜 사냐 그 얘기거든. 근데 사실 좀 민감하잖아 어쨌든요. 그래서 전 근데 계속 꿈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꿈이 없었거든요. 그냥 먹고 사는 거야, 그냥. 굳이 꿈을 막 하니까, 꿈을 막 짜내보는 거, 짜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시골에 어떤 청년이, 그죠? 서울에 상경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기업에 이제 취업하고, 그 다음에 뭐, 있는데, 기획실 같은 데 이제 있다가, 옆에 이제 동료 직원을 만나는 거지, 그죠? 그럼 요즘 만났는데, 사귀고 보니까, 걔가 회장 손녀야, 그죠? 그래서 갑자기 얘가 기획실을 발령을 받으면서 갑자기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려고 하는데, 옛날에 그 시골에서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또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삼각관계 되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우리 김우중 회장님의 소년 어디 있을까? 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그런 꿈을 가져보고 아니면 제가 뭐 어릴 때 엄마 때 제가 육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많이 맞았거든요. 많이 맞고 막 빗자루를 맞고 막 그랬는데 그때 맞을 때 우리 진짜 엄마가 어디 있을까? 우리 미국에 있는 할아버지 날 언제 데려올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봐. 제가 막 꿈을 가지고 막 왜? 내가 그저 보니까 이 경험한 게 없다 보니 꿈도 못 꾸더라고. 뭐 그런데 그런 꿈을 물어보겠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암에 하려면 제품도 쓰고 뭐 이렇게 하려면 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제가 아메이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인천 부평의 연구소 있잖아요. 그 옆 동네에 제가 지금 주소도 안 잡았어요. 벌써 20년 훨씬 넘은 얘기인데 인천 계양구 계산동 원흥 아파트 나동 305호야. 이름 처음 듣는 아파트. 이거 아파트가 아니 빌라야. 빌라인데 5층짜리 빌라인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죠? 아파트 아닌 빌라 같은 데인데요. 다동이야. 뭐 느낌 아시겠죠? 그 중에 다행히 제가 로얄층 살았어. 305호. 계단 없이. 근데 그게 17평 아파트고요. 그게 제게 아니에요. 월세였어요. 월세 보증금이 500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 누님하고 형님들이 5명 있잖아요. 육남매 주니까 5명이 100만 원씩 돈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막내 장가 보내야 되니까 돈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살고 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아메하고 돈을 써야 된다. 그러면 방 빼야 되잖아요. 그죠? 뭐 사재기 해야 된다고 방 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뭐 말도 잘 못하지. 그 친구들도요. 제가 이제 제가 대구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로 온 거거든요. 친구들 다 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별로 없지. 돈도 없지. 그 다음에 뭐 실제로 내가 가지고 꿈도 없지. 뭐 말도 잘 못하.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아메이를 보면서가 사실 아메이 하는 일의 과정에 대해서 보면요 되게 마음에 안 들죠. 왜 제가 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 못할 것 같은 일이었던데 그 결과치를 딱 보니까 너무너무 그 결과를 갖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저게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 통해서라도 만약에 저게 된다 그러면 정말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다.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미팅 중에서 가장 들었던 말 중에 제 마음에 탁 꽂혔던 말 중에 하나가 가난이라는 단어거든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어렵게 이제 공부하면서 그랬는데
그때 잘 몰랐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잘 극복해 왔는데, 우리 그 애가 태어나서, 그때 이제 애기 없을 때 태어나서, 만약에 내가, 물론 먹고 사는 건 살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500만째 월세 사는 사람의 삶이 앞으로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냐고. 제가 진짜 좋아지면 전세가 되겠죠. 그러면 그 가난이 물려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도 가난은요, 가장 쉽게 되물려지는 거래요. 이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쉽게 되물려지는 게 바로 가난이라는 거지.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아, 내가 가난이 상속되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 아메이 저 보상을 내가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그렇다면 내가 이 가난이 대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도 아메이 지금 25년 전까 하지만요, 진짜 아메이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진짜요. 농담 안 해요. 저는 1년에 딱 13번만 체질이 맞아요. 체질 안 맞아. 언제 체질 맞냐? 12번은 매달 14일 날은 체질이 맞아요. 이게. 한 번 더 이 3번 하면 연말에 보너스 나오거든요. 보통 올해는 작년에 11월 20 며칠 나왔는데 하여튼 연말 나옵니다. 그때 완전히 체질이야. 그것도 체질 아니었어. 또 14일 되면 체질을 딱. 그래서 저는 아메가 쉬워서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메가 쉽다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보상이요. 제가 어떤 일, 제가 직장 생활이든 자영이든 어떤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보상을 얻기 때문에 정말 저는 가성비가 뛰어나고 제가 해볼 만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볼 만하다고. 그래서 저는 어떤 부정감이 많지만 진짜 해결의 마음을 가지고 한 2년 정도 열심히 해가지고 파운드 PT 그때 그 당시 돼가지고 첫 여행을 갔는데 아메리카 여행을 보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행 가는데 강의주 들어보니까 인당 400만짜리 여행을 보내준대요. 그럼 둘이 가면 800만짜리잖아.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뭐, 입을 말은 못하 속으로. 그 돈을 주면 안 될까요? 돈을 주면. 왜냐면 저는 여행을 해본 경험,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대구의 대륜고등학교 이제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수학여행을 그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을 갔었거든요. 제가 간 건 아는데 중요한 거는 저한테 사진은 없어요. 왜? 못 갔으니까. 어? 부모님이 돈이 없다고 돈을 안 보내주신 거예요. 자, 계획을 들어보니까 제가 운동장 가서 친구들 다 놀러 갔을 때 저는 운동장에는 풀 뜯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렇게 제가 여행해보는 게 여행에 로망이 없어요. 800만 원 돈 좀 좋지. 근데 어쨌든 돈을 안 준다 그래서 여행 갔는데 그 첫 여행지가 하와이예요. 북부 하와이가 아니고 저 멀리 있는 하와이 아시죠? 그걸 딱 갔는데 아, 여행이 이런 거였어? 아, 여행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의 얘기가 생각난 거예요. 여행은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일단 벗어남의 기쁨도 있고 먹고 말하고 돌고 막 그죠?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종합 선물 세트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요. 왜 내가 꿈이 없었는지 알게 됐어요. 이게 사람이요. 너무 경험한 게 없고 본 게 없고 느낀 게 없으면요. 꿈도 못 꾸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와이프와 같이 이제 신혼이었으니까 우리가 애기 태어나면 진짜 많은 걸 보여주자. 세상을 많이 보여주면 내가 꿈을 찾아갈 거다. 찾아갈 거다. 그죠?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결심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2년 정도 열심히 해가지고 다이몬드가 됐죠. 그리고 회사가 이제 완전 옷가웃 해가지고 망하고 할 때 저는 이제 피망퇴직해서 회사 나온 거예요. 내가 준비해 놓으니까 저는 안 그러다 나가려고 그랬는데 안 그러다 나가려고 그랬는데 돈을 더 준대요. 그죠? 땡큐죠. 그죠? 그 준비하면 그런데 또 내한테도 혜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나와서 제가 이제 계속 열심히 하게 됐죠.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그 아메 여행 말고도 제가 이제 꿈이 생겼잖아요. 그전에 꿈이 없었는데 아메 통해서 물론 단돈 100만 원, 200만 원 통해서 생활비를 보태야겠다는 처음에 마음을 생겼는데 제가 여행 갔다 온 후에 제가 꿈이 생긴 게 뭐냐면 우리 자녀를 세상을 많이 보여주겠다. 그런 생각하고 제가 아메 여행 말고도 매년 제가 1년에 한 2번씩은 여행을 매년 다녔어요. 근데 어떤 성공자의 그때 그 당시는 테이프인데 뭐 지금 어머니를 들어보니까 어떤 성공자분이 멋있다 아주 멋있어 지구본을 있죠 지구본 딱 사주면서요 그걸 막 돌리다가 탁 찍는 곳에 그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너무 막 가슴이 팍 그냥 막 동기부여 되잖아요. 따라 해봤죠. 똑같이 지구본을 사가지고 팍 돌렸어요. 딱 찍었거든요. 생각보다 지구에는 물이 많구나. 제가 알게 됐어요. 진짜 물이 많아. 다 물이야. 안 되겠다 싶어가 제가 각 나라에서 보물찾기라는 책을 제가 이제 사주고 그 책을 읽고 감동받았던 곳에 제가 매년 데리고 제가 여행을 쭉 다녔어요. 지금까지 한 보니까 아메이뿐만 아니라 뭐 제 개인 한 5, 60번 다닌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다녔고 세상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근데 그때 제가 갈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요. 저는 그 모든 여행 사진에요. 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큰 감동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때 방학 때 가보잖아요. 그러면 아빠들이 거의 없어요. 이유가 뭐냐? 일단 바쁘다. 바쁘다는 이유야, 그죠? 근데 그냥 겉으로 드는 이유고, 진짜 이유는 뭐냐면, 경비를 줄여야 돼. 누굴 줄여야 되겠어요? 당연히 아빠죠.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우유가 있어. 누가 마셔야 돼요? 아빠가. 왜? 아빠의 장은 튼튼하니까. 우리가 마셔야 돼. 내가 안 죽으면 이제 먹는 거지.
근데 그 모든 사실을 제가 다 있다는 게 저는 그게 가장 감동이고 저는 갔다 오면 한 2, 3분짜리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음악을 깔고 사진 이렇게 움직이면서 영상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음악을 들으면 그 갔다 온 거 생각나고 그걸 제가 언젠가 죽을 때는 이렇게 제가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행 영상을 또 주면 우리 애가 생각하겠죠.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꿈을 심어주려고 정말 많은 세상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구나. 이게 이제 느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너무 감동이 사실은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 해도, 작년에 22년이잖아요. 그때까지만 같이 매년 다녔는데, 이번에는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우리 딸 하나거든요. 딸 하나인데 같이 여행을 안 다녀요. 제가 애가 이제 작년에, 교환학생을 이제 미국에 갔다 왔는데, 교환학생 가서 이제 중간에 내가 우리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LA 쪽에 3월 달에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우리 보고 싶으면 딸은 우리 안 보고 싶어 하더라고. 근데 여기 또 가오 빠지게 막 보고 싶고 이럴 수는 없잖아. 딱 그저 여기 막 주고 우리 둘이 여행 가는 척 이렇게 쫙 가가지고 LA가 막 웃기 막 관광하다가 그 보면서 이제 얘가 어디 뭐 학교 뭐 수업 빠질 때 있나 쉬나 싶어가지고 하루를 하루 딱 만나가 제가 이제 어쨌든 그 하루 보내고 우리 또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요. 우리 애가 너무 행복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물론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걔가 너무 행복한 모습 보니까 제가 너무 보내기 잘했다. 어? 저렇게 자존감 높아지고 시야도 넓어지고 저럴 것 저는 옛날에 제 어릴 적 모습과 오랩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좀 더 여유가 있어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해보고 싶은 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 그러면 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명 했기 때문에 우리 애를 보내고 또 걔는 보기 싫다지만 우린 가서 보고 뭐 그게 가능한 거지. 제가 직장생활 해가지고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사실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자기가 혼자 여행 가는 거 친구들하고. 저하고 저를 안 데려가, 이제. 몸을 안 데려가요. 그전에 우리가 걔를 뭐 꿈을 심어주고 뭐 경험을 선물한다 식으로 데려갔는데 이제는 안 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느꼈어요. 20년 넘게 제가 여행하면서 느꼈다니까요. 우리 보통 자녀들, 어린 자녀들, 막 손주들 데리고 여행 갈 때요.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갑니까? 걔한테 많은 걸 보여줘가지고 애가 경험을 하게 해가지고 그 의미를 가죠. 그러니까 걔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느꼈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애를 데리고 다니는요. 그때는 우리 애 때문에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저 때문이었더라고. 걔는 기억 전혀 못해. 전혀 기억 못해요. 이번에도 동유럽을 지 친구들 갔는데 제가 동유럽 갔다 사진을 다 찍어서 보냈어 이렇게. 이 갔었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걔는 기억 전혀 못하는데 누가 기억해요? 제가 기억해. 그러니까 결국 저는요. 제가 20몇 개 다니면서 그 아이의 사랑스러운 아이의 그 어릴 적 모습 저한테 굉장히 큰 추억이에요. 그걸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 우리는 기억 못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여행의 수혜자는 자녀가 아니고 우리 부모더라, 부모.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시기 지나면 언제 우리가 그 애와 함께 그런 어떤 즐거운 시간들에 대한 추구를 하겠어요, 그죠? 그게 없었다면. 그 정말 우리가 여행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그 여행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내가 내 소중한 인생한테 좀 더 멋진 선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전에 그래서 여행 다니면서 하니까 아메리카 그러면서 또 많이 성장하게 되고 제 파트너 중에는 뭐 한 계열은 수석 다이아몬드 계열이고요. 한 계열은 트리플 다이아몬드예요. 이 사람 이분은 저보다 수입 더 많아요. 제가 코로나 때 한번 그분하고 상담해 준 적이 있거든요. 이제 미팅 다 따로 하니까 피 높으시니까. 근데 뭐 상담에 제가 피도 낮고 그러는데 뭐 상담이냐 그랬더니 그 경험이 많으시니까 해달라 하더라고. 그 상담 막 하다가 막 이거저거 잡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연말 보너스를 매년 받아야 되니까 자, 올해는 얼마쯤 받으실 수 있을까 뭐 작년에 얼마 받았어 그랬더니 딱 얘기했는데요. 저보다 2배 더 받았더라고. 갑자기 손이 막 떨리면서 이게 제가 일반 직장 생활에서만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요? 대단하십니다. 그러고 원래 동나라 다시는 그건 제 얼씬도 안 하려고 제가. 근데 그게 뭐냐면요. 아미가 같이 그게 나보다 늦게 시작하면 그분도 더 노력하면요. 더 많은 보상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내 파트너가 잘 되는 거. 근데 일반 직장에서 다른 자영업들은 내 옆에 있는 가게가 내 뭐 동료 후배가 더 잘 되면 배 아프잖아요. 남이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런 결과를 만들고 이번 코로나 겪으면서 저는 사실 막 우리 마케팅 그 얘기 하잖아요. 막 이거는 인쇄 수입이고 좀 뭐 내가 시간이 갈수록 또 쉬워진 일이고 뭐 수입이 더 생기고 말로는 들었지 경험해 본 적 없죠. 왜 20년 내내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코로나 딱 겪으면서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야, 내가 하는 거에 없는데 진짜 하는 거에 비해서 어떨 때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웬말 버스 나오고 하니까
야, 내가 진짜 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럼 어떤 일을 했는지를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당장은 못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기 정말 이 사업은 가성비 뛰어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감사함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제가 나한테 잘했던 거 한 네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조금 관점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점. 자, 무슨 얘기냐. 어떤 그 인지심리학 막 연구하신 교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막 변화에 대한 연구를 쭉 했는데 그분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진짜 잘 안 변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그죠? 그 사람 안 변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변화라는 게 아니라 내 관점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바꾸냐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일단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래요. 제가 아는 분들 그런 얘기 해요. 가끔 그죠? 사장님, 뭐 돈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뭐 이런 얘기 해요. 그죠? 그 말 맞아요. 맞는데 제가 이상한 건 뭐냐면 돈의 인생이 전부 아닌 게 맞는데 왜 그 돈의 인생의 전부가 아닌 그 돈을 위해서 인생 거의 전부를 쓰고 있는 사람들만 그런 얘기 한다니까? 진짜 부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자기는 자유롭대. 근데 사실 그거는요. 자기가 주어진 상황 안에서 자유로운 거지. 그죠? 저는 어릴 적 고민이 뭐였냐면 고민의 95%가 돈이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그 공납금이라는 데를 불렀는데 지금 좀 연식이 너무 됐다. 자, 공납금을 불렀는데 공납금을 제대로 가져가 본 적이 없어요. 6명을 교육시키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항상 공납금을 늦게 내면 종례 시간에 막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세우고 너 언제 돈 낼 거냐 그러면 진짜 한마디에 쪽팔렸어요. 친구들 앞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뭐 형들 입던 교복 물려받은 문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기 때문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면 내가 고민의 95% 해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제가 살아가는데 제 고민의 95%또 돈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내가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해야 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저희 누님 보니까 옛날부터 거짓말 계속 해서 지금까지 거짓말 하거든요. 무슨 거짓말하냐면 분명히 그 누님은 키가 158이거든요. 근데 제가 160이라 자꾸 깨요. 거짓말 하는 거. 그럼 그거를 보고 자기가 막 눈, 코, 입 너무너무 이쁘대. 근데 하나는 이쁘지 몰라도 제가 보기 조화가 안 됐거든요. 근데 자기 이쁘다는 거지. 나이 저하고 4살 차이, 3살, 4살 왔다 갔다 왜? 12월생이다 보니까 뭐 음력 양력 따지면 어떨 땐 4살, 불리하면 4살, 뭐 나이 많다 그러면 3살, 이렇게 차이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속이는 거야. 우리는 어떤 속임을 하냐면요. 내가 매달 카드값이 날아와요. 그죠? 근데 카드값 내기도 바빠, 솔직히. 우리 그 수익 가지고는. 근데 자기는 경제적으로 문제 없다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걸 인정했다는 거야. 내가 부족하다는 거야. 지금 당장은 먹고 사는 건 해결될지 몰라도 내가 앞으로 점점 나라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을 꾸려가기는 택도 없이 부족하다고 제가 인정했다는. 그런 그 인정이 뭐 바로 관점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정하셔야지 새로운 시작이 되거든요. 내가 문제 없다 생각하는데 어떤 새로운 일이 벌어지겠냐고. 또 하나 관점은 뭐냐면요. 아메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아메리는 용돈벌이 일로 내가 봐도 되고요. 아니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내가 봐도 돼요. 어떻게 바라보냐. 여보, 이 사업에서 이렇게 마케팅 들어보면 막 성공 막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성공이 쉽냐고, 솔직히. 일반 사회에서 성공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업에서 성공, 물론 일반 사회보다 쉽지만 어느 정도 이것도 성공을 이루려면 내가 분명히 치러야 될 대가가 있을 거라고. 그대 되지는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이 3명 있으면 나는 에메랄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예. 그분 손 들으신 분들은 가슴을 쭉 내리 가슴을 갖다 대서 이렇게 심하게 뛴다. 그분들은 양심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이. 근데 안 뛰고 나 가슴 막 차다. 그러면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 사업 어떻게 바라보냐 정말 중요한 거. 제대로 하고 있냐는 거죠. 그죠? 그냥 되어진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미를 사람들 그래야 뭐 직장 생활, 뭐 종교 생활, 취미 생활, 다 빼고요. 아미가 어딘지 아세요? 우선순위가 저 밑에 발톱 밑에 때만고 저 밑에 있어. 그 짬나면 한다. 짬나면. 근데 뭐 날구지만 안 하고 비하도 안 하고 날 더워도 안 하고 방학 때 안 하고 뭐 때 안 하고 다 빼고 나면 쳤다 다 뛰고 나면 언제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비슷하시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런 분들하고 정말 내가 이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고 집중하는 분하고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어떤 경영학 교수가 시간 관리에 대한 게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예를 들면서 어떻게 시간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죠? 큰 항아리를 가져와 가지고 그죠? 그 항아리에다 큰 돌을 막 넣고 난 다음에 학생들을 질문한 거죠.
항아리에 돌이 다 찼냐 그러니까 많은 분 학생들이 찼다 그랬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자갈을 가져와서 또 넣어준 거 중간중간 사이에 다 찼냐니까 학생들이 감을 잡은 거죠. 아니요, 아니, 덜 찼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가서 모래를 채웠어요. 또 다 찼냐? 안 찼다고 얘기했죠. 왜? 물이 남았잖아. 또 물을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보여주면서 교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이 시름의 의미가 뭐냐는 거지. 그때 학생들이 대답했어요. 아, 시간을 잘게 쪼개면 충분히 내가 시간을 만들어내서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답은 그게 아니에요. 답은 뭐냐면요.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그 돌을 넣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큰 돌을 먼저 넣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 그렇게 들으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돌은 뭐냐는 거지. 내 인생의 가장 큰 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큰 돌은 뭐냐면요. 하나만 잘하면 다 해결되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큰 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하나일 잘하면요. 모든 게 해결되는 거, 모든 게 다. 그 제 인생의 큰 돌을 생각하고 저도 이 사업을 통해서 결과를 내려면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시작한 지 한 2달, 3달 지났을 때요. 대우가 그때 사실 대우장 몰카 당 전이에요. 그때 쌍용 자동차 있잖아. 쌍용 자동차가 이제 그때 쌍용 자동차가 체어맨이라는 차를 개발하고 했거든요. 체어맨 아시죠? 그래서 그 체어맨을 우리 부서가 인수를 했어요. 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대형차 개발 담당이었는데 체어맨이 들어오니까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어진 거지. 그래서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할 일이 없어져가지고 이 대형 우리 연구소 한 100명 되는 이 사람들을요. 김우준 회장님이 영국의 폴란드하고 영국의 그 워딩이라는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쪽에 다 파견을 보내가지고 상용차를 만들어라고 이제 특명이 떨어진 거예요. 그 100명 중에서 이제 특별한 어떤 여행에 또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 다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3개월 아마 했을 때거든요. 고민이 되더라고. 그때 주재원으로 파견 나가면 혜택이 지금은 좀 모르겠는데 그때는요. 일단 월급 2번 나와요. 현재 대구 월급 나오고 주재원 월급 나오고 그래서 먹고 다 지낼 수 있고 또 해외여행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 너무 좋은 기회 사실은 그죠. 근데 제가 그때 딱 고민이 들더라고. 갔다 와서 해도 돼. 물론 갔다 와서 해도 되잖아. 아메 그죠. 근데 사람 일은 그렇더라고. 내가 나중에 미웠을 때 그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왜? 또 그때 무슨 일이 볼지 어떻게 아냐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마음 딱 먹고 제가 안 간다고 막 먹고 부서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그때 몰랐는데 저희 부서에서 소문이 그렇게 났대요. 어, 제가 대형 차체 연구실인데 대형 차체 연구실에 상또라이 하나가 있다고. 이렇게 말해서 뭐냐 하니까 남들 다 가면 주제도 안 나가고 그 다단계 암웨이 한다고 남아있는 간 있다고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저는 몰랐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 그 직원들 중에 또 직원 후원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 새로 시작하신 분이 나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옛날에 그 연구소에 또라이 하나 있다고 소문난 거 아세요? 그 뭐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게그 상또라이가 그 뭐 누군지 아세요? 모르는데 어떻게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상또라이 소문 났대요. 그 저는 뭐냐 그게 제가 대가를 치른 거라 생각하거든. 제가 뭔가 집중했는데 제 가장 큰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에 우리 딸이 5학년 때요. 그 동유럽을 투어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때 생각 동유럽 폴란드 옆으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폴란드가 딱 이렇게 지나가니까 생각난 거 맞아 옛날에 내가 상또라에서 소문 났었지 하고 이제 생각나가지고 우리 딸한테 야 아빠가 직업이 뭐지? 딱 그러니까 ABO 어렵잖아, ABO. 근데, 야, 아빠 이제 ABO 그만하고, 저기 현대자동차 연구원, 뭐, 삼성 반도체 연구, 이런 거 할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훨씬 멋있잖아. 남도 보기 너무 좋고, 이 친구한테 가서 아빠 지금 ABO 그러면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어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가만히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한 10초쯤 있다가 하는 말이, 아빠, 왜 사업이 잘 안 돼? 제목 그러는 거야. 좀 더 열심히 하면 안 돼? 그 파운드 사이먼드가 뭔가 그 10년째 하고 있다며.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그러더라고.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요. 왕자리 애도요. 그 직업보다는 아빠 직업이 훨씬 낫다는 거. 이렇게 아빠가 직장생활 해가지고는 절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저는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냐면요. 남들이 보기 좋아하는 일이 그게 아니고 진짜 나한테 좋은 일. 그죠? 자, 현대장치 연구원, 뭐 반도체 연구 좋아요. 보기 좋지. 근데 그거는 내 일이 아니잖아요. 라면은요. 내 일이잖아. 직장생활이나 다른 일들은요. 제가 같은 평범한 부자 되기 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한테 세계 최고의 플랜과 최고의 제품을 가지고 내가 노력만 하면, 그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 제가 들더라고. 맞아. 내가 진짜 이 사업 안 했으면 내가 어떤 일을 했든 나눠. 그죠? 그 정말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가면요. 그 여러 가지 관실 가면 좋은 문구들 많잖아요. 그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있어요. 뭐냐? 큰 것부터 해결하라. 작은 것은 저절로 해결되리니. 뭐 그런 게 있어요.
못 보셨어요? 예. 그것부터 해결하셔야 돼. 아메리카 잘 되면요, 다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다 집중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일단 관점을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과 그다음에 암의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뭔가 에너지가 모아지게 되고 성장의 동력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오래동안 하다 보니까 누가 하면 잘할까 막 뭐 이렇게 어떤 분 하다가 그만두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누가 잘할까 고민했는데 한번 보니까 뭐 돈 많고 능력 있고 말 잘하고 그게 아니라 이 성장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잘하더라고요. 성장 마인드는 그거죠. 어떤 거냐면 내가 타고난 재능과 능력에 상관없이 내가 노력과 경험만으로도 내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죠? 그게 성장 마인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리카 원하는 게 뭐냐면요. 한 방에 뭔가 되는 거 원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내가 조금씩 변하는 거 1%씩. 그러니까 전부 다 아메리카 막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못하지만 하루에 1% 변하는 거예요. 1%, 그죠?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변하면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365%지만 이게 1%에 또 1%, 1% 변하게 되게 되면 실제 계산해보면 3,778%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변하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아메이 저는 생각은 뭐냐면 강도가 아니고 빈도라는. 아메이는요, 어, 누구나 알고 있는, 그죠?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람들이 잘 몰라. 비밀처럼. 그게 뭐 암의 성공 노하우가 뭐냐 그러면요. 탱커를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학생들한테 이렇게 막 특히 뭐 수학 만점 받은 학생 물어보면 이렇게 하죠. 뭐 어떻게 공부했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뭐 수업 시간 열심히 들었고요. 뭐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고요. 참 복잡고 하는데 제 소리 다 하잖아. 그죠? 아니 여러분 내가 생활 습관병이 뭐 당뇨 뭐 고혈압 있어. 병원 가서 의사가 분이 뭐라 그래요? 열심히 운동하시고요. 식사 조절하시고요. 잠 푹 주무시고. 실제 다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사람들 그 얘기들은 뭐라 그래요? 누가 그걸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암에 여타면 잘할 수 있어요. 물어봐서 답을 드리는 거야. 탱커 열심히 하라고. 알고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응? 알고 있지만 중요한 그걸 내가 얼마나 실천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저는요, 매일매일 1% 변해가는 변해갈 노력하는 그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큰 걸 요구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암의 강도보다 빈도고 한 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백주가 호수에 떠 있으면 우한 자태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우한 자태를 유의하려고 발이 되게 바쁘게 움직이잖아. 물속에서 막 움직이잖아. 똑같아 암에도. 어차피 내가 그죠 열심히 뭔가 꿈과 비전을 갖고 뭐 열심히 하긴 하지만 발은요 바쁘게 움직여야 돼. 그죠? 비누, 치약, 샴푸 전달 계속 하면서 그죠? 내가 움직여야지 노력이 쌓여가지고 또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장 마인드, 내가 조금씩 노력하는 그 마인드, 우리가 뭐 원체인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우리가 변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거든요. 뭐 다 이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저는요, 제 스스로를 좀 믿는 게 있어요. 제가 손금이 있잖아요. 막손금이거든요. 이게 두 줄 다 붙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거든. 우리 막내는 거지가 되면 산거지가 되든가 잘 되면 진짜 잘 된대 그래. 그래요 엄마 몰랐죠. 근데 보니까 제가 딱 보니까 암에 시작할 때 거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난 잘 되겠구나. 제가 막 이렇게 제가 스스로 웃기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만 했더니 우리 파트너 중에 한 명이요. 자기도 크게 성공하는데 그 뭔 소리야 그랬더니 자기는 뒤에 머리 이게요. 이게 혹이 하나 있는데 이게 자기 북두칠성이래. 자기. 내가 보니까 만져보니까 사막이야 사막이. 근데 자기는 이거 막 북두치대 막 크게 힘을 안 넣고 어쨌든 그 라인이 이제 수술 때문에 라인이 됐는데 사실 우겨야 돼요 사실은요. 저는요 뭐냐면 잘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헨리포드 그 얘기 했잖아요. 된다가 생각하든 안 된다 생각하든 당신 말이 옳다. 왜? 당신 말처럼 되어질 거니까. 저는 이렇게 누굴 만나가지고 사업 설명하고 할 때마다요, 항상 제 스스로 얘기만. 제가 이제 하루를 마감하고, 이제 다음날 준비할 때 잠을 자잖아. 그때 항상 제가 누워서, 지금도 그 습관이 들어가지고, 정말 앞으로 오늘 잘해왔고, 내일 더 잘할 거고, 할 수 있어라고 저한테 계속 동기부여시켜요. 물론 스폰서가 아니면 다른 형제 그룹이 저한테 인정해 준 것도 좋지만요, 저는 제 자신한테 제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할 때가 가장 큰 동기부여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요, 긍정적 생각, 부정적 생각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끝이야, 거기서. 근데 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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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했는데 안 됐어, 만약에. 어떤 일이 뭐냐면요. 내가 왜 안 됐지? 뭐가 문제였지? 라고 내가 문제점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구 만나도 제가 예전에 막 공무지 가방 들고 막 화이트보드 들고 옛날에 들고 막 사업생활 하러 집으로 많이 다녔거든요.
그럼 제 파트너 한 명 이제 후원하신 분, 그분을 누굴 좀 후원해야 되는데 잘 안 만나시니까 제가 그분 데리고 이제 만나러 간 거죠. 그럼 집에 들어가면 이제 저도 막 처음 들어가면 그 사람들 저를 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막 처음 인사 딱 하고 그다음 멘트를 생각해야 되는데 멘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래 거기 들면서 화장실은요. 딱 화장실 가가지고 그거 하면 옛날 성공서적 읽어보니까 열정을 끌어올리면요. 자기 거울을 바라보고 눈을 바라보고 막 외치면 된대요. 할 수 있다고. 그럼 일찍 올라온대.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막 화장실 가서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막 얼굴 빨개져가 딱 나오는 거죠. 그럼 갑자기 그 주인이 큰일 보셨나 봐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 물 잘 안 내려가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당황스럽게 했지만 어쨌든요. 그리고 막 삽수해. 근데 그분이 뭐 저녁이니까 뭐 듣다가 대부분 그런 사람 고맙다 인사 많이 하잖아요.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듣습니다. 어떤 뒤로 인사한 분도 있어. 뒤로 인사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이제 나오고 나면 꼭 전화 온 분 있잖아요. 누굴까요? 제 집사람 와이프가 전화 오늘 어땠어? 대박 났지. 대박이 다음 주 미팅 다 나오는데 오케이. 그럼 몇 번인데 계속 아무도 미팅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 저 사람 맨날 된대. 무조건 된대. 근데 뭐 된다고 했을 때 손해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자꾸 자기 암시하는 건요. 제가 그게 어떤 의미냐 봤더니 생각해보니 그게 에너지를 모으는 그 단계예요. 내가 함부로 하는 거 퍼져 있는데 할 수 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한다는 의미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의지를 모으고 있고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암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죠? 예, 그런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사업자들 중에 가져야 될 마인드 하나가 오너십이라는 오너십. 내 거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걸 초창기 때 많이 경험했는데 예전에 제가 피 낮을 때 우리 스폰서 사장님이 SP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업라인 사장님과 같이 미팅을 하는데 그때는 SP 이상들만 모인 미팅이었어요. 근데 그 운이 좋게 이제 여기 우리 스폰서하고 저하고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갔는데 어떤 형제그룹 리더 사장님이 그때는 SP가 되면요 비디오 테이프 하나 있거든요.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줬는데 그 안에 미국 본사 전경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나오고 막그 호수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형제 부사님이 막 얘기하다가 우리 스폰서 모르니까 아유 사장님 그것도 몰라요? 그 비디오 테이프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굉장히 빈정되더라고. 듣고 저도 기분 나쁜 거. 쥐가 SP면 SP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빈정대냐?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스폰서가 그랬어요. 사장님, 사장님 SP 가세요. 딱 그랬어요. 근데 그래? 나도 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너 몇 프로 할 거냐? 딱 몇 프로 할 거냐? 이거 몇 퍼센트 할 거냐? 제가 12% 할게 12%, 딱 그래 12%. 혼자 했거든요. 제가 나와서 입이 주둥아리 미친 네가 어떻게 12% 하냐고. 근데 어째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제가 나와서 막 열심히 했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차에다 우리 그때 에스페로 차에다 제품 잔뜩 싣고 제가 제 지구 대구로 내려간 거죠. 우리 형님 누나 5명 있으니까 이것도 파는 것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딱 처음에 화이트보드를 딱 펴, 화이트보드 막 사업 설명 한 척에 딱 눈치 봤더니 아무도 안 들어. 접고 에이 5등분 나눠가지고 나 이거 안 팔면 안 돼. 막 해요. 막 그냥 빨리빨리 사줘라 해가지고 이제 팔고서 올라왔어.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근데 AP 갔는데 어떤 사람이 갔는데 저한 보고 막 그런 거야. 자기 좀 도와달래. 뭘 도와줄게. 자기 회원분도 없는데 물건 사고 있다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도와줘야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 3, 40만 사갔어요. 너무 좋아가 그때 환시대 막 쫓아가자가 막 예스 예스 이러고 일어나고 나와보니 그 사람 없더라고. 지금쯤 명함도 주고받고 내가 관리해야 이래야 되는데 막 흥분해가지고. 그런데도 나가면 뭐 택도 없잖아요. 그 마지막 날 제가 할 수 없이 나 에피 가가지고 하트에다가 이게 퀸 두 세트 딱.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퀸 두 세트 딱 차가 딱 나오는데 갑자기 누가 저 뒤에 등을 탁 때리면서요. 그 형제그룹 그때 그 당시 그던 플래티넘 사장님이에요. 누가 사재기 하라 그랬어. 저보고 딱 그런 거예요. 깜짝이야. 아니에요. 하나는 와이프가 쓸 거고, 하나는 제가 쓸 거예요. 왜냐면 자영사업이니까, 자영사업. 저도 퀸 해야죠. 그러면서. 그래 나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10% 마감했다니까요. 그래, 스폰서가 SP가 됐어. 너무 그냥, 우리 SP가 돼가 이제 스폰서 어긴 팍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막 후원한 분이 있어가지고 이분을 이제 사업쌤이 한번 득격하고 싶은데 우리 스폰서 집에 데려간 거예요. 사업쌤 해달라고 해가지고. 딱 사업쌤 해주는 거예요. 멋있게 SP니까. 그리고 막 이제 끝나고 이제 보내고 그 집에 가려고 저는 집이 인천이고 그분 집이 강남이었거든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 딱 보고 그런 거예요. 스폰서가. 김동국 사장 다음부터 혼자 할 수 있지? 딱 그런 거 저보고 딱 한 번. 그리고 속으로 아니 내가 SB 갈 때 12%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진짜
아, 치사하고 더럽게 한 번 해줬고 그게 뭐냐고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제가 또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혼자 할게요. 집에 돌아오면 엄청 후회했어요. 그 돌아가 저 그때부터 막 이제 강의할 때마다 막 다 강사분 말 받아 적어서 막 받아 적고 원고 만들고 어떻게 강의해야 될지 내가 막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내 거란 마음을 가져야 돼. 그죠? 어떤 분 파트너 이런 분도 있어요. 막 누가 앞에 데모 하잖아. 데모를 영상 막 찍어. 그죠? 그러면 1년 후에도 누가 데모하면 데모 또 찍어 영상. 2년 후에 또 찍어. 도대체 지금 언제 해보겠다는 거야 도대체. 해봐야 돼요. 안 해보면 내게 안 된다니까. 그죠? 사업설명 해보라니까 2년 3년 지났는데 사업설명 못해.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뭐라 말할 방법이 없대. 뭐지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저희 그룹 그런 사람 많아요. 계속 오너십 가져야 돼. 그런 분들은요. 배가 많아. 배가. 이순희 장군이 12척의 배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배가 많아요. 우리는 그런 분들 뭐라 그러냐면 관계자라 부르거든요. 아메 관계자. 뭐냐면 무슨 배가 있냐면 어떤 척이냐면 열심히 하는 척, 탱커 하는 척, 상담하는 척, 미팅 나오는 척, 착착 하는 척착착만 해. 이런 쫙 찍고. 근데 본인이 해보지 않잖아요. 그럼 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은 우린 아메이 관계자님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자가 되면 안 되고 내가 해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사업에서 해보면서 부족했던 거 내가 해보면서 그게 내가 실천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실패해도 그게 다 경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생각은 항상 스폰서 공유하는 거예요. 그 상담하고 공유하고 행동은 내가 해보는 거야. 그럼 내게 되는 건데 반대라는 분이 있잖아요. 생각 지멋대로 거예요. 뭐 사고 치고 다니고 어디 누구 만날 때도요 스폰서 같이 다녀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거죠. 내가 상담하고 내가 움직여 보는 거. 그때 제가 이제 대답 그렇게 했지만 제가 그때 사업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많이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잘하려면요. 오너십을 가져야 돼요. 내 거란 마음 가지면 확실히 그죠. 물론 어떨 때 섭섭할 수도 있어요. 뭐 스폰서가 한번 해주고 저렇게 줄 수 있지. 근데 돌아보니까 여러분 스폰서 존재가요. 이렇게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폰서 존재가 어떤 스폰서 존재가 뭡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리 잡아주는 사람 맞춰보세요. 2번. 애 봐주는 사람, 물건 픽업해주는 사람, 후념 들어주는 사람, 밥 사주는 사람, 뭐예요? 스폰서 존재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스폰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저 스폰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도와주면 좋고, 그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좀 하시면 비즈가 좀 더 많이 좀 더 빨리 성장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메이 사업에는 네 가지 창업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유가족 희망 보상.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요, 정말 마음이 따뜻했어요. 요즘 회사가 얘기하는 그 가치 제한 세 가지 하잖아요. 그죠?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 얘기하는데 그것도요,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게 사실 그냥 일반적인 얘기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해야 될 조건에 대한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딱 대우자동차는 뭐냐면요, 기업 이름이 창조, 도전, 희생이었어요. 희생. 희생을 강조하다고 희생돼 버렸어요, 회사가. 근데 그 얘기 딱 들으면 가슴 다 베요. 희생 그죠? 도전, 가슴 먹먹하잖아요. 근데 아메이 창업인들은요, 너무 사람을 가슴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전에 왔을 때 되게 마음이 좋더라고. 진짜 이 사업이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이구나. 그걸 제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자유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제 뭐 어쨌든 제 친구들 뭐 선배 다 은퇴했거든요. 어쨌든 뭐 나이 50 넘어가면 뭐 회사 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또 저는 또 영어도 사투리를 하잖아요. 저 말도 사투리 하고 영어도 사투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진급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지금 회사 나온 지도 벌써 20년 훨씬 넘었고 정말 제 일을 하잖아요. 제 일을. 누구한테 간섭 받지 않고 내가 일하고 싶은 시간 일어나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거예요. 저 그런 자유가 있다는 게. 그리고 좀 더 젊을 때는 제가 일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일이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일이 없다 그러면 아메리카 일이 없으면요.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낼 거냐는. 근데 제가 그 일 자체가 점점 가면 갈수록 쉬워지고, 그죠? 그리고 남을 또 도울 수 있는 일이고, 내 파트너를 더 도울 수 있는 일이고,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가족들도 제가 처음에 이 사업 할 때 우리 장모님, 장인들은 저 엄청 반대했거든요. 자네가 윤군이니까 딸을 시집 보내놨더만 동네 창피하게 남의 같은 거 한다고 막 엄청 말하시고 그런 거 하려면 다시는 집에도 오지 말게 그러시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안 갔어요. 오지 말라니까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 갔어. 한 4년 정도 지나서 제가 잘못되고 그랬더니 우리 김서방이 한 아메이는 다른 아메이지. 동네 아메이가 아니야. 다른 아메이.
계속 여행도 다니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이제 장모님 많이 봐주셨으니까 한 6번, 7번 여행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셨죠. 근데 장모님이 이제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아이사바 같이 한 이유가 장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는 물론 드릴 수 있는데 좀 불편한 거예요. 저 모자리기도 하고. 그래서 용돈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우리 SP가 된 이후부터 계속 용돈을 드리는데 한 번도요, 송금을 한 적이 없어요. 직접 갖다 줘.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바빠서 못 가서 한 2주 전 늦은 적도 있거든요. 그때가, 아니, 그 용돈만 기다리신 부모님한테 왜 그걸 놓쳤냐고. 그러니까 송금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니라 또 가더라고. 가가지고 저 드리는데 2주 지났잖아? 2주 만이면 또 돈 받잖아요? 보통 그 용돈 받으니까 보통 뭐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고 다음 주에 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샥 뺏어가시더라고. 샥 뺏어가면서 우리 와이프를 꼭 안따라 이렇게 얘기해. 1분 동안. 그래서 용돈 저때 받으면 안 되겠구나. 와이프가 왜 그렇게 하냐면요. 돈 맛은요, 손맛이래. 손을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돈을 꽂으라는 뜻이에요. 꽂아가 이게 하는 뜻이래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만 전화, 이거 돈 다 빼버려. 이거 막 어머님 사랑해요. 뻥치지 말라는 거지. 그죠?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러지 말고 돈을 꽂으라는 게 돈을 꽂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장모님이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그 병원에 계속 모시고 다녔는데 사실 그 뭐 1년 내내 병원 비면 막 시간적인 노력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나중에 장모님이 그러시는 거야. 우리가 먹고 사는 데 바빠가지고 보험도 하나 못 들어놔가지고 이 병원 비용이 다 어떡하냐. 그때 우리 와이프 옆에 있더니 엄마 내가 보험인데 뭐 걱정이야 또 그러더라고. 와, 저는 부모가 돌아가셨으니까 진짜 부모한테 봤을 때 든든한 보험이 될 수 있는. 요 근래는 또 우리 자랑이는 혼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지금 2년 넘었는데 매주 같이 밥 먹고 하거든요. 같이. 저도 최대한 시간 맞춰서 가죠. 근데 자기는 또 그런 거야. 뭐 집이 있으시니까 그 노령연금 그냥 안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노령연금 받고 그러는데 자기 못 받는다고 뭐 연금 얘기 또 하셨어. 그때 우리 회의 때는 아빠 내가 연금인데 뭐 이런 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물론 자녀들도 있죠. 물론 자녀들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의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 생각 들더라고. 그래서 장모님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 너무 아쉽더라고. 이게 아쉬운 게 뭐 못해드려서 아쉬운 게 아니고요.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좀 더 많은 어떤 보상을 누리고 같이 좋았을 텐데 생각에 제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왔을 때 걱정 없는 자녀, 그죠? 든든한 자녀의 모습으로 내가 부모의 기억에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보상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이제 사실 뭐 대학 마치고 대학원 마치고 제가 이제 대우자 연구소 입사했지만 제가 같이 공부할 때요. 그 석박사들 공부할 때 애들이 제가 있는데 제가 한양공대를 나왔는데 그게 걔 교수님이 조금 그쪽 분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학부 애들 중에 보면요, 카이스트, 포항공대 나온 애들 그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 그 멘사 출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들 공부를 해보니까 걔들 진짜 뭐 이게 뭐 한 페이지 외우는데 뭐 일도 아니더만 저는 몇 시간씩 걸리는데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어쨌든 나왔고 그 친구들은 다 석박사들이고 이제 대학 교수한 친구도 있고 뭐 대기업 연구소 있는 분도 있고 다 하도 잘 나가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사원회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제가 암회한 동안 한 10년 동안 못 갔거든요. 왜냐면 뭐 암회 열심히 하느라도 보니까 못 갔는데 좀 된 얘기예요. 한 10년 전에 교수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때도 안 갈 수 없으니까 한양대학 병원에 제가 갔는데 혼자는 진짜 못 가겠더라. 인간 너무 좀 죄송해서. 그래서 우리 대학 교수 후배 중에서 대학 교수 하는 후배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같이 이제 그 병원에 갔었어요. 갔는데 한 81명의 선후배들이 쭉 모여 있더라고. 모여가지고 딱 갔는데 저한테 5년 선배 그분이 그 당시 삼성 부장이었는데 그분이 딱 일어나더니요. 야 김동욱이 너 그 다단계 같은 거 아메 한다며 딱 그런 거지 보고. 그 80명이 동시에 저를 쳐다보는 게 막. 그리고 시스템에서 뭐라 배웠습니까? 절대로 1대 다 미팅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제가 앉으려고 그랬더니 저를 따라온 교수 후배가 딱 편을 들어주면서 형 너무 그러지 마세요. 동욱이 형이 제일 잘 나가요. 올 때 BMW 타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갑자기 그 삼성 부장 얼굴이 허해지더니요. 그래? 아메가 제품은 좋지? 이러고 안 따라올게요. 그러니까 제가 자랑한 게 아니고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제가 진짜 돌아오면 생각해 봤다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나한테 그런 얘기 했을까? 제가 학벌이 좋습니까? 제가 그 친구가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집안 배경이 좋습니까?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돈이 많습니까? 제가 뭐가 많아가지고, 뭐가 잘 돼가지고 제일 잘한다 얘기했을까요? 저는 열심히 사는 건 다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일을 열심히 하냐가 중요한 거, 어떤 일을, 그죠? 도구가 그만큼 중요한 거. 제가 암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선배들 후배들 앞에 제가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냥 벌써 10년 전 얘기지만 그 당시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지금요 다 제 선후배들 다 그냥 다 회사 다 나왔어요. 어? 그다음에 뭐 자영 하신 분들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요 앞으로 점점 저는 그저 내년도 기대되고 후년도 사실 저는 당장 기대되는 건 올해 11월 말, 12월 초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연말 보너스 기대된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부장 연봉의 2배 이상 되는 보너스 나오니까 그게 일시불로 나오면 그런 것들이 쌓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되게 어렵게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돈을 한 달에 1년에 1억 모은다. 1년에 1억 모을 수 있어요? 평생 가도 1억 못 모은 사람 많거든요.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나 보니까 제가 느껴한 거예요. 이게 시드머니가 만들어져야 되더라고요. 내가 1억 뭘 평생 저축해서 못 모으지만 그게 내가 쌓여가 내가 연말 보너스 1억, 2억씩 받잖아요. 그 몇 년 받도 그래도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그 돈이 돈을 버는 거더라고. 제가 그 경험을 하거든요. 제가 돈을 1억씩 모아 20년 모아 20억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내가 몇 년 모은 그 돈 가지고 그게 투자가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돈을 버는 거더라고. 아, 그래서 부자들 이렇게 부자가 되는구나. 암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매달 나오고 하니까 그냥 생활 충분히 하고 또 연말 나오는 그런 보너스 가지고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그죠? 시드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마중물이라는 말 있잖아요. 뭔가 뭐 투자를 해야 나오는 것처럼 그죠? 그 시드머니 만드는 거로 암에 생각하면요. 정말 앞으로 우리 5년, 10년 후에 또 우리가 뭐 우리도 오래 살지만 우리 또 자녀들 또 손주들 그죠? 이 가난이 이게 대를 끊는 거지. 저는 그 생각, 가난 대를 끊는 거죠. 제가 최근에는 우리 딸이 이제 22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말을 제가 안 했는데 학생이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딸한테 그 얘기 했거든요. 아빠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좀 심도 있게 좀 얘기했었어요. 이런 일이고 우리 저 딸이 하나니까 어차피 걔한테 다 물려줄 거고 같이 뭔가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떤 가치가 있고 그걸 충분히 얘기했더니 애가 표정이 바뀌더라고. 눈빛이 바뀌어요. 짓게 될 거라 생각이 딱 드는 거지. 알겠죠? 짓게 될 거라는. 그 우리 뭐 집 재산 다 보자. 집 뭐 있는 거 다, 먹게 있는 거 다 보이잖아. 그리고 이게 막 투자되는 거 막 오르고 막 이런 거 보잖아. 다. 자기도 생각한다. 요즘 애들 계산 빠르거든요. 근데 이거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암에 안 하고 그냥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집이 빚이 얼마고, 빚이 얼마고,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나 그런 얘기 아니라 우리 집에 자산이 얼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아베 수입이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그 당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물론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그냥, 내가 추가 수입 나오면 좋겠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죠? 먼저 경험한 사람들 얘기를 내 것을 받아들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분 경험 통해서 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업을 정말, 조금, 물론 부고비고를 많이 진행하시지만 좀 더 이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 시기는요. 우리 이제 앞으로 빅 보너스 얘기 나오고 비전 보너스 얘기 나오고 그런 시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 우리 2029년까지, 70주년까지 한 4, 5년 남았는데 정말로 하도 여러분 리더들이 하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쟤는 맨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몰라도요.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지금 시기에 내가 4, 5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시작해가지고 MG 보너스 받고 이럴 때 그 시드머니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 시기에 조금 이렇게 사실은 경기가 어렵고 뭐 만만치는 않지만 우리가 노력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IMF 때 사업 잘 됐잖아요. 그때 얼마나 어려웠는데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만 않으면 돼. 그리고 오히려 그게 많은 분들한테 뭔가 동기부여가 돼 있다니까. 해야 될 이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많은 결과를 가져가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기에 저는 좀 총력좀 펼치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올해 크루즈도 있고 뭐 북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길게 봤을 때 우리가 빅피치를 가지려면 지금 올해 시기가 참 중요한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열심히 노력하셔서 북극도 도전하시고 우리 뭐 크루즈도 도전하시고 그 다음 년도도 계속 좀 회사 많은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화이팅 해가지고 여행지도 뵙고 또 같이 성장하는 그런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전과 잔잔한